올레드에서 캐소드, MTJ에서 마그네틱 터널 정션에서 요 레이어 사이의 터널. 예. 그 다음에 좀 길더라도 큰 써야겠다. PMT에서 한유에 의해서 일렉트론 방출. 예, 다음. 예, 뒤에. FED. 야. 자, 일단 약자로 합시다. 예, 다음 여기. CFM? 아, CAFM? 에사키 다이오드? 네, 다음. 예. 예. 그건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얘기해봐요. 컨덕션 밴드.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갑자기 뛰어넘는 거. 다른 컨덕션 밴드로. 네. 다음. 여기 봐요. 네. 네? 딱히 관계 없는 것 같아요. 터널이 별로 안 쓰인다는 얘기군요. 통과. 예. 플라즈마. 음. 음. 예, 일단 다음. 얘기해봐요. 실리콘을 코트에 만들어 쓰는 경우에 그 위에다가 ALB로 차이를 코팅하게 되면 이 실리콘의 부식을 방지함과 동시에 토너니 이펙트를 통해서 코트 일렉트로케미컬한 상태의 물 하나를 촉진시킬 수 있는 논문. 다시 한번 얘기해보려는 거? 네. 그러니까 물분해를 할 때 보통 실리콘 같은 걸 사용하게 되는데 그 위에다가 ALB로 TiO2 막을 코팅하면 실리콘의 내화학성을 강화시킬 수 있음과 동시에 터널리 이펙트를 통해서 그런 산화력을 더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예, 일단은. 네. 예, 제일 마지막. 좀 더 상해 볼래요? 예, 통과. 제일 뒤에. 좀 더 상해 볼래요? 아, 그래야 되겠다. 예. 잘 모르겠어요. 예, 다음.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 다들 부끄러워하는구나. 예. 김민주 씨.
잠깐만, 이거 어떻게 됐지? REM. 어떻게 된 거지? REM, REM. 메탈, 인슐레이터. 그죠. 지금 제가 봤을 때 터널링이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 생각 요거는 맞는 것 같아요. 요건 맞고, 제가 먼저 얘기를 해보면 요거는 맞고, 얘도 맞고, PMT는 좀 세모로 할게요. 세모라. 얘는 FED는 맞아요. 맞고, 컨덕션 밴드 갑자기 뛰어넘는 거 컨덕션 밴드. 얘도 맞아요. 합의가 안 된 의견이었는데 맞았어요. 그 다음에 플라즈마 플럼 이 부분도 그렇고, 물분해 산화력 증가. 이거 알고 한 얘기 맞아요, 이거?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세모. 그리고 얘는 맞을까 안 맞을까요? 얘는 안 들어요. 확실히 안 들어요. 우리 그 대답 아는 사람 얘기하고 싶은 사람 아까 뭐지? 네. 리키지 커런트? 야, 리키지 커런트. 또 저기 리키지 커런트. 여기서 그 리키지 커런트는 세모. 제가 터널링이라고 표현하는 거 있죠. 터널링 표현하는 거는 얘도 논문을 볼 때 얘가 필드 이미션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필드 걸려서 방출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필드 이미션이 됐을 때 그 전원체를 뚫고 걔가 에너지 배를 뚫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올레드 캐소드에 있는데 이게 이제 다이오드 구조에서 일반적 다이오드 구조에서 순방량은 이게 이제 서머 아이오닉 이미션, 그래서 얘는 클래시컬입니다. 서머 아이오닉 이미션이라 그래서 그 다이오드에서 선언되는 곳 있죠. 전압을 순방 걸어졌을 때 전압이 걸어졌을 때 절로 흐르는 거는 열 전자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열역입니다. 열역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역방향인 경우는 일부가 전부 일부 세모를 할 수 있는데 터널링이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고 다른 케이스 다 포함해서 제가 세모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올레드 기본적으로 캐소드니까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전압을 걸어준 쪽에서 얇은 인슐레이터를 통과해도 되고, 혹은 스페이스 차지에 의한 더블 레이어도 인슐레이터 해당됩니다. 얘도 인슐레이터하고 포함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앞으로 분석할 이런 컨덕팅한 팁에다가 인슐레이터 있고, 그 다음에 컨덕팅한 상황에서 계산하는 상황과 지금 연결되는 부분이 이런 요게 있고,
마그넷 터널 정션에서는 얘도 이제 레이어 사이에 터널링에 의해서 되니까 이게 굉장히 얇은 인슐레이트 레이어를 통과하는 거거든요. 그다음 FED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얘는 그 필드 이미션 디스플레이인데 이것도 아주 날카로운 침. 그다음 피레침 알죠? 피레침. 그 번개 칠 때 전압 모으는 거 있죠? 전류 모으는 거. 번개에 의한 전류 모으는 것도 필드 이미션이거든요. 필드 이미션이라 그래서 끝이 뾰족하면 요 끝에 그 일렉트릭 필드가 굉장히 셉니다, 이게. 세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 전자를 잘 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피레침에 해당되는 이 부분도 터널링에 해당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그 언제 그 연구가 많이 됐냐면 제가 잠깐 보여주면 자 이런 거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보면 여기에 카본 나노 튜브가 뾰족한 걸 이렇게 대를 해놓고 여기에 그 컨덕팅한 플레이나 두고 이 사이에 전자가 튀어나오게 전압 끌어주면 튀어나오게 합니다. 여기다가 그 흉화물질을 발라놓으면 전자가 날아가서 부딪히면서 빛을 내는 거거든요. 전자에 의한 에너지를 받아서 흉망체에서 가시광선 연료 빛을 내는 게 FED라고 그러거든요. FED라고 그러고 이제 이게 CNT FED 스트럭처 뭐 이런 게 돼 있죠. 그죠? 카본 나노팀이 있으면 끝이 날카로울수록 이렇게 튀어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이런 구조 또 터널링입니다. 이철진 교수님이 딱 나오네 보니까 탄소나트 세계 최초 개발 한양대 계실 때 나온 거네. 그러면 이것도 그 컨덕팅한 그 플레인 있고 여기 팁이 잘 날아가니까 아까 FED 그 STM 있죠. STM은 사실 구슬것 같죠, 사실은. 그런 팁이 있는데, STM에서는 요 간격이 수 나노메타 정도 되거든요. 수 나노메타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수 0.1mm니까 100마이크로죠. 100마이크로니까 요 사이의 전압을 수 킬로볼트 단위로 걸어줬거든요. 수 킬로볼트 걸어준 상태에서 전자가 튀어나가서 빛을 내니까, 이게 이제 FED 디스플레이 쓰려고 그랬죠. 근데 사실 이게 별 각광을 받지 못했죠. 이게 이제 그래서 여기에도 적용됩니다. 우리 분석을 할 때 거꾸로 이제 여기서 분석을 할 때 어떤 분석이냐면 그 전압을 걸어줄 때 여기 전자가 튀어나오는 비율이 조금 재료가 전자 잘 튀어나오는 재료가 있고 덜 튀어나오는 재료가 있는데 CNT 같은 경우는 전자 잘 튀어나오거든요. 잘 튀어나오니까 같은 전압을 걸어주더라도 전자가 많아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흉화물질 발랐을 때 같은 전압에 대해서 전자가 많이 튀어나오면 여기에 빛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빛이 밝아지겠죠, 그죠? 밝아져서 이런 그 FED 이런 에서도 실제 터널링 구조 맞습니다. 전압 걸어졌을 때 이제 터널링 구조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FED는 사실 전형적인 터널링 구조가 맞거든요. 그 올레드는 터널링으로 해석되는 곳이 되게 제한적이래요. 제한적이고, 터널 정션도 이거는 터널 정션으로 이건 맞아요. 맞는데 보통 이 터널 정션에서는 어떤 상태냐면 스핀을 보통 고려를 합니다. 스핀을 고려해서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한번. 여기 보면 얇은 여기 있죠. 여기 보면 여기 터널 베리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 마그네틱 레이어가 있고 두 번째 마그네틱 레이어가 있는데 그 터널 베리어가 있으면 전자가 여기다가 전해체를 뚫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뚫고 들어가는데 보통 마그네틱 터널 정션 할 때는 얘가 전자의 스핀을 고려해서 넘어가기 전에 같은 방향이 있냐에 따라서 다른 방향이 있냐에 넘어갔을 때 넘어갔을 때 잘 못 넘어가고 같은 방향 잘 넘어가는 그런 구조가 이제 MTC라는 구조인데 얘는 기본적으로 터널 특성을 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고 스핀까지 고려했으니까 사실 이런 부분은
실제 실행과 굉장히 유사한 상태죠. 그래서 이것도 맞고, 이걸 하나하나 다 이론적으로 하려 그러면 좀 논문에서 보고 현상적인 걸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FED 부분이 여기 있는데, 여기에 지금 디스플레이 쪽만 했는데, 여러분 보면 전자현명에서 필라멘트가 있습니다. 필라멘트 있는데, 여기서 자, 여기 보면 우리가 보통 SEM 전자현명에서 이제 여기서 전자가 튀어나오거든요.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여기서 튀어나온 전자가 여기 실제 텅스텐 필라멘트가 있는 경우 필라멘트가 있고 LAB6라는 게 있고 이렇게 끝이 날카로운 팁이 있는데, 그래서 보면 요거하고 차이가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제일 끝에 거로 보면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아까 올레드에서 하고 비슷한 상황인데, 여기 전자가 튀어나와요. 여기 전자가 튀어나와요. 이 두 개 원리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같아요? 달라요. 네. 다르니까 제 그림을 그려놨겠죠. 왼쪽은 뭐냐면 열전자. 그러니까 진공 중에 이런 온도를 가해를 하면 높은 에너지의 전자가 존재해서 그 전자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튀어나오는 거고, 요 끝이 날카로운 거는 요 필드가 집중이 되어서 여기에서 전자가 튀어나와서 오른쪽은 터널링에 해당되고 왼쪽은 서머 아이언이거든요. 요걸 제가 아까 컨덕션 밴드로 표현된 걸로 제가 잠깐 설명을 하면 이래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전자 에너지가 이렇다 하면 배리어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배리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면 제가 이걸 새로 그리겠다. 보면 일단 포텐셜 배리어 이렇게 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라고 여기서 전자가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얘가 터널에 의해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 두꺼워지면 이게 이제 폭이 위스다. 혹은 D로 위스라 W로 표현을 해보면 이 W가 커지면 커질수록 요 터널이 되는 커런트가 엑스포넨셜리 감소하죠. 그죠? 돼 있는데, 이런 상황에 해당되는 게 이제 보면 이렇게 전자 에너지를 표현하잖아요. 그죠? 이게 EF 이거를 전자 에너지를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기 전자 에너지가 이게 절대 온도 0도일 때, T는 0일 때 우리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온도를 높인다는 얘기는 얘가 뜨거워져요. 뜨거워지면 이렇게 명확히 칼같이 되어 있는 에너지가 아니라 조금 높은 에너지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혹시 페르미 디렉 분포라고 기억이 납니까? 혹시 반도체에서 이제 그거를 제가 잠깐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뭐냐면 에너지가 있고 요 필링 레이쇼 있으면 이게 절대 온도 0도일 때는 EF까지 열여돼 있고, 그 다음에 유한한 온도가 되면 유한한 온도 되면 이게 이렇게 열여된다 그러죠. 이게 T가 0일 때고 T가 0이 아닐 때거든요. 그럼 여기 보면 온도가 0도일 때 그 메탈에 가진 전자 에너지는 칼같이 딱 에너지 페르미 레벨로 정의되어 있는 몇 가지 에너지가 전자가 다 차고 그 위는 없거든요. 그 위는 없죠. 요 그림 여러분 기억나죠? 이런 거 어디서는 배웠죠, 그죠? 여기서 온도가 0도가 아니면 이 분포가 왜곡이 되면서 여기에서 정확히 T는 0도일 때 꽉 찼던 에너지 중위에서 여기 평균이 2분의 1로 떨어지고 1이 아니라 2분의 1만 힐링되어 있고
낮은 에너지 쪽하고 높은 에너지 쪽 이렇게 높은 에너지 쪽 넘어갑니다. 그래서 좀 일부는 높은 에너지 쪽하고 일부는 낮은 에너지 쪽을 하는데 얘가 이제 그래프가 여러분 그 페르미 디렉 분포에 따라서 이렇게 주어지죠. 1 플러스 2에 E 마이너스 2 F의 KBT 분의 1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에 따라서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보면 너는 에너지가 이렇게 전자 에너지 이렇게 주어져 있다. 평균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는 게 절대 온도 0도에서는 딱 칼같이까지거든요. 칼같이까지인데 얘가 온도가 0도가 아닐 때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여기에 전자가 2분의 1 한 개가 있었으면 2분의 1개가 존재하고 얘보다 높은 에너지는 이만큼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실제 할 때는 얘는 요래 돼 있다 그러면 이것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얘 T가 0도 아닐 때 얘는 T가 0일 때 그럼 T가 0도 아닐 때 보면 분포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온도가 좀 높아지면 그 테일이 존재하죠. 그죠? 테일이 존재하면 요 에너지 배리어 하이트보다 여기 에너지 배리어 하이트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요 위에 해당되는 양의 전자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배리어보다 실제 높은 전자가 존재합니다. 존재하기 때문에 이 전자가 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가 유한한 경우는 얘가 뚫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얘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온도가 유한할 때 T가 0도가 아닐 때 넘어가는 거를 우리가 서머아이오닉 그럽니다. 썸 아이오닉 컨덕션 이래 되거든요. 이래 되는데 이렇게 넘어가는 거는 당연히 에너지 대력은 높으니까 넘어가는 거죠. 그죠? 넘어가는데 여기서 대립은 낮은 게 있죠. 그죠? 낮은 거. 낮은 거는 기본적으로 터널입니다. 여기서 뚫고 요래에 들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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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이걸 합쳐서 되는데 그래서 보면 여기서 보면 요 E는 여기 원래 정의되어 있는 별도 명도에서 정의되어 있는데 요 위에 테일 있죠. 요거 요 테일은 가만히 보면 연력에 의해서 올라갔다가 뚫고 들어가죠. 그죠? 요 밑에 부분은 그냥 뚫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 뚫고 들어가고 다 뚫고 들어갑니다. 에너지보다 낮으니까. 근데 여기 부분은 요 위에 부분은 이 부분은 온도가 0이 아니면서 생긴 부분이라서 온도가 0이 아니면서 원래 에너지보다 높은 상태가 존재하고 배리어보다 낮은 쪽은 이렇게 뚫고 여기서부터는 뚫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서머아이오닉 이 부분이 서머아이오닉 필드 이미션 그럽니다. 필드 이미션. 필드 이미션 그러고 요 밑에 그 원래 에너지보다 낮은 쪽 있죠? 낮은 쪽. 여기는 뭐냐면 그냥 필드 이미션.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터널링 되는 부분이 기여를 하는 게 여기서 필드 이미션 이 부분 요 파트가 이제 터널링에 해당됩니다. 터널링.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걸 볼 때 전자가 이렇게 갈 때 직접 요 에너지에다만 뚫고 들어가는 거, 약간 연력에 뚫고 들어가는 거, 그냥 아예 연력에 뚫고 들어가는 거 세 가지 나눠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다이오드일 때 이제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상황을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해야 되는 게 다이오드일 때 보통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이런 걸 이제 여러분 보게 되는데 여러분 본 적 있죠, 여러분? 여러분 본 적 있죠? 요거는
메탈과 N타입 반도체 붙였을 때 나타나는, 계면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현상인데, 요게 이제 그 쇼키 다이오드라고 그러거든요. 얘가, 기본 쇼키 다이오드. 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으면, 에너지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거든요. 정의되어 있으면, 여기서 똑같은 논리를 따지면, T는 0도일 때는 이렇게 맞죠? 절대 0도일 때는 맞는데, 얘가 온도가 유한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도 똑같이, 실제 전자 에너지 분포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래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도체에서 이렇게 딱 정의되어 있긴 하지만, 얘는 페르미 레벨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레벨을 표현하고, 실제 전자는 얘보다 온도 유한할 때는 높은 게 존재하죠. 그죠? 존재하고, 그 밑에는 원래 양보다는 적게 존재합니다. 그러려면 여기서 보면, 아까 했던 걸로 표현하게 되면, 실제, 여기에서 요 위에 거를 뭐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Some ionic conduction. 그래, some ionic conduction이고, 여기는 some ionic field emission. some ionic field emission.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field emission이겠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별로 레벨이 없잖아요, 그죠? 레벨이 없으니 여기는 들어갈 수가 없죠. 좀 더 이게 들어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전압을 밑으로 또 빼가지고 이렇게 내려갔을 때 전압을 더 걸어서 이렇게 많이 내려갔다. 그래 있으면 여기서 뚫고 들어갈 때가 생기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전자가 뚫고 들어가는 경우는 이쪽 터널인 거죠. 그죠? 그래서 밴드 배치도에서 전자가 그대로 들어갈 수 있느냐 하면 여기서 밑으로 더 내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여기서 이 밴드를 밑으로 더 내리려고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 플러스 걸어주면 되죠. 물을 빼면 되잖아요. 이게 플러스 다 걸어주면 전자를 빼는 거니까 전체 더 내려가는 거거든요. 물 수위가 내려가는 것을 그러면 터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메탈과 반도체 사이에 N타입 세미컨덕팅 반도체 사이에 이런 요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더블 레이어라고 그럽니다. 스페이스 차지. 더블 레이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블 레이어가 형성되어 있는 곳에서는 인슐레이터처럼 작동을 합니다. 여기 거의 인슐레이팅이거든요. 인슐레이팅.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이제 터널링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소자 분석할 때나, 약간 다른 이미션에 관계되는 분석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고, 잠깐만요. 여기서. 자, 다음에, 이 FET의 리키지 커런트. 이게 제가 방금 얘기했던 컨덕션 밴드의 컨덕션 밴드 가는 요거에 대해 설명을 한 거죠, 그죠? 반도체에서의 컨덕션 밴드가 한 거고, 요 FET의 리키지 커런트하고 REM의 요 리키지 커런트가 사실은 좀 비슷한데, 여기서 얘기하는 FET에서의 그 리키지 커런트는, 여러분 보면 게이트 인슐레이터에서 제가 한번 볼게요. 한번 보면 이렇게 게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게이트 인슐레이터가 이렇게 돼 있고 이제 게이트 인슐레이터가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소스 드레인이 있고 여기에 게이트 인슐레이터가 있죠. 게이트 이렇게 딱 이래 되는데 요 사이 전체죠, 그죠? 여기 인슐레이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전류가 흐를 수 있는데, 요 전류는 이 두께가 100나노미터다, 예를 들어 10나노미터다. 여기에서 생기는 리키지가 터널링 하기에는 너무 두껍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확률적으로 보면 두께가 10배 될수록 엑스포넨셜리 감소하는 구도가 되는데, 얘가 실제 완벽한 제렌체라면 되겠는데, 이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우리가 다이렉트릭 브레이크다운이라고 있습니다. 다이렉트릭 브레이크다운. 다이렉트릭 브레이크다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앞에 REM과 연결 지어서 한 3분 쉬었다 갈까요? 네, 3분 쉬었다가 얘기합시다. 예. 여기 30분에 돼가지고.